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제 의문의 변동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의문의 변동에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교체에서요, 교체, 우리가 탈락, 첨가, 축약인데 그중 첫 번째 교체 시간을 가지고요, 거기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그리고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이제 된소리 규칙에 관련된 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교체,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대기를 들어가기 전에요. 음운 변동에 대해서 잠깐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음운의 변동 파트를 여러분들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 뭔 말이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항상 그렇듯이 계속 반복해서 보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보고 문제 많이 풀고 이러면은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하시면 돼요. 알겠죠? 닥쳐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해 놓은 부분은 다른 학교 학생들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냥 아무 교재, 아무 문제집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문법 책 중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대중적인 그런 문법 이제 대학교 교재랑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추가해서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추가될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다가 이거는 좀 추가해도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어떤 책에서 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해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추가한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문법책으로 하나의 단권화를 시키세요. 단권화를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면 다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또 이렇게 교재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고 이제 원하면은 자료를 업로드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항상 또 다시 보고 다시 듣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면은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괴련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이제 문제집엔 거의 의문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의문이 있었죠? 자음과 모음.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이제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자음 체계표, 그리고 모음 체계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 그래야 이제 의문이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의문의 변동이라고도 하고요. 또 의문 현상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의문 과정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면 거의 뭐 의문의 변동이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의문이 이제 변동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거 있죠? 지금 현 시대에 발생하는 의문 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시적인 의문 현상이고요. 통시적 의문 현상은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뭐 우리가 이제 지금 나중에 배우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 뭐 고대에서 중세국어 이렇게 하죠. 중세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근대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국외음악 같은 현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통시적인 의문 현상이라고 해요. 시간을 이제 통시적으로 이렇게 쭉 건너가면서 의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의문의 변동 형상을 우리가 이제 시적인 의문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변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이제 뭐 고대에서, 뭐 중세에서, 뭐 근대에서, 현대에서 쭉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의문의 변동을 이름을 이제 변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의문과의 영향 관계에 따라서 동화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이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두세요. 동화는 우리가 같을 동자예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의 결과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음화 같은 경우를 보면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이 되고 있죠. 그래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아니었는데 같아지는 거죠. 얘의 영향 때문에 나도 비음으로 돼버린 거죠. 같아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동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이화 현상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보통 이제 달라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표현의 효과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변화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동화하고 이화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아마 이제 선생님 거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의문의 강도에 따라서 또 의문의 변동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좀 더 강해지는 변화가 있는가 하면 약해지는 변화가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의문이 변동하는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잖아요. 일정한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조건 변화라고 하고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변동 있죠. 무조건적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이제 무조건 변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건 변화는 항상 그 조건이어야만 일어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 조건이 아니어도 무조건적으로 그냥 막 일어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무조건 변화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용어 정도를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자. 상식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의문의 변동이라고 한다면 의문이 일정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의문의 변동이 막 이렇게 저렇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의문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변동을 말해요.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이게 아니고 자, 항상 일정한 조건에서 어떤 특정한 의문이 일관되게 항상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변동을 우리가 이제 의문의 변동 그리고 그런 의문의 변동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의문 규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문 현상을 보다 보면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지만 이거 일반화하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문 규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어떤 조건에서 특정한 의문이 일관되게 변화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의문 변동 중에서도 의문 규칙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뭐 이런 거는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문의 변동은요, 이렇게 세 조건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의문 현상은 우리가 이제 세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입력형이라고 해서 입력형 A가 지금 이제 입력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겪는 거. 얘가 이제 변화하는 거 뭐로? B로 변화하는 거죠. 얘는 입력해서 출력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출력형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아이고 이게 잘 안 써지네. 선생님이 지금 이제 환경을 바꿔서 지금 잠깐 다른 데서 찍고 있어서 이게 마우스가 안 되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A라는 입력한 것이 이 B라는 출력으로 변했죠. 그래서 얘가 B로 변했는데 무슨 환경에서 바로 C하고 D 사이에서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죠. 그래서 요 C, D 사이에서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이제 적용 환경이 겠죠. 의문의 변동은 이제 어떠한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 입력형이 A가 이제 출력형의 B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의문의 변동에는 네 가지가 있더라 해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앞부분은 그냥 다 띵가먹고 그쵸? 거의 이제 여기서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걸 입력을 했더니 어떤 의문을 입력을 했더니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이렇게 변하더라. 그 변한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 변동하는 이렇게 변화하는 이 모습, 양상의 모습이거든요. 얘가 얘로 변하는 모습에 따라서 교체인지 탈락인지 첨가인지 축약인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죠. 자, 그럼 보시면 이제 교체, 우리가 대치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할 텐데, 어쨌든 이제 교체는 이제 바뀌는 거죠.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수의 의문 현상이에요. 의문 현상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의문 현상이 바로 이 교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하는 거죠.
또 의문의 수에는 변동이 없고요. 숫자는 변동이 없고 의문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반만 해서 우리가 발음을 해보시면 반만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뭐가 변했나요? 이거 비읍이 바로 뭐로 변했어요? 미음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종성에 있는 비읍이 미음으로 변했죠. 그렇죠. 얘가 얘로 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의문의 수는 변동이 없죠. 숫자는 변동이 없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변동이 없지만 종류만 그냥 비읍에서 미음으로 바뀌어지게 됐죠. 그렇죠. 우리가 바뀌어지게 됐죠. 그래서 파열음이었던 비읍이 미음인 바로 비음으로 바뀌게 됐죠. 그렇지. 이렇게 체인지 되는 거예요. 체인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무슨 음악 라고 이름을 붙인답니다. 보시면 파열음이었던 비읍이 바로 미음인 비음으로 변했죠. 비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비음을 기준으로 해서 비음아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이제 네 가지 이렇게 쭉 배울 텐데요. 음절의 끝술의 규칙이라고 여러분들 책에는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음절의 끝술의 규칙 중에서 규칙인데 그 뭐로 변하는 거냐? 은밀하게 말하면 평파열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파열음인 디귿, 그리고 비읍, 디귿, 디귿으로 이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파열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평파열음아 똑같은 말이에요. 음절의 끝소리 그치. 된소리 대기는 뭐겠어요? 된소리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된소리 대기. 비음하는 뭐겠어요? 비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유음하는 뭐겠어요? 유음으로 변했다는 것이겠죠. 구개음 구개음으로 변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숫자 변동이 없고 그냥 종류만 달라지게 되는 거, 체인지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교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락 볼까요? 자, 탈락은요, 이제 의문에서 발음되지 않고 탈락하는 의문 현상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하는 전후 우리가 그러니까 입력형과 출력형을 비교를 해보면은 음소의 수가 하나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시면 R 플러스 는이라고 했을 때 발음을 해보시면 두 개를 붙여서 발음해보면 어떻게 나나요? 아는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뭐가 떨어졌나요? 바로 리을이 없어졌어요. 리을이 탈락됐죠. 이렇게 탈락하는 음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무슨 탈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입력해서 보니까 나중에 출력해서 나온 걸 보니까 리을이 사라졌죠. 의문이 하나 사라졌죠. 탈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에 해당되는 것은 자음근 단순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 겹자음 있는 거 있죠. 리을, 기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니은, 히읗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 이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자음근 단순 어쨌든 탈락했죠. 자, 리을 탈락. 자, 리을 우리가 뭐였죠? 리을은 바로 유음이었죠. 그래서 유음 탈락, 탈락되는 거를 기준으로 이름 붙이니까 또 히읗 탈락하면 히읗 탈락. 또 아나 어가 탈락하면 아어 탈락. 또 의가 탈락하게 되면 의 탈락.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첨가가 있어요. 첨가는 모르겠어요. 없던 의문이 새로 추가되는 거예요.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입력했던 변화 전후를 비교해보면 입력했던 거하고 나중에 출력된 걸 보니까 하나 더 추가, 음소의 수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경우를 우리가 첨가라고 하죠. 그래서 솜하고 이불을 합쳐봤을 때 발음을 해보시면 솜이불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뭐가 추가됐나요? 바로 니은이 추가가 됐죠. 이 추가되는 음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첨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첨가에는 뭐가 있겠어요? 니은 첨가, 니은이 첨가됐구나. 그치? 반모음 첨가, 반모음이 첨가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를 바로 축약이 되겠어요. 축약은요, 두 음은 A, B가 바로 C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축약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제 두 개가 합쳐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축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문의 개수가 줄어든다. 의문의 개수가 어쨌든 하나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는 탈락과 좀 비슷하고 그런데 A, B가 서로 합쳐져서 C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음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에서는 대치와
듯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탈락한 거하고 교체, 바로 대치, 교체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구나.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쨌든 추격이라는 것은 A하고 이제 B가 서로 들어가서 어때? 바로 C로 이제 합쳐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예요? 축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안 써져. 이게 보시면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대상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축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고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면 낳고 이렇게 발음이 되시죠? 그럼 보시면 앞에 있는 히읗과 기읗이 합쳐져서 이제 키읔으로 발음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합쳐져서 키읔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축약의 뭐뭐 음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축약의 대상을 고려해서, 자, 축약의 대상을 고려해서 무슨 음 때문에 축약이 되었다라는 걸 고려해서 무슨 음 축약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건 경우에는 거센 소리가 됐죠? 그래서 개선 소리 대기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희응이 바로 유기음이라고 했잖아요. 유기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기음화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 대치, 교체 뭐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냥 여러분들 뭐 교재에는 거의 이제 교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교체로 보시면 되는데 또 간혹 가다가 이제 풀다 보면 또 대치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두 개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교체나 대치나 똑같이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문법 개론서나 이렇게 보다 보면 엄밀하게 이 둘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태소 뒤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 형태소라는 걸 배우거든요. 이 형태소가 여러 이제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 형태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의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문이 다른 환경에서 각각 나타나는 거 변이음이라고 했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소가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는 걸 그거 이 형태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형태소가 다른 환경에서 변하잖아요. 이제 그때 우리가 보통 이제 형태소에서 이제 교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는 교체라는 말보다는 대치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교재에는 교체라고도 나오고 뭐 대치라고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뭐 의문을 가지고 교체라고 얘기를 하든 대치라고 얘기를 하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두 개는 같다. 그냥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문의 이런 변동에는 의문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의문이 변동하는 이 바로 입력형과 출력형 그리고 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 모습을 가지고 교체 서로 바꿔지기만 하는 거 탈락 하나 빠지는 거 첨가 추가되는 거 그리고 두 개가 합쳐지는 축약의 네 가지의 의문 변동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체 중에서 이제 아주 강력한 의문 현상 중에 하나인 우리가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제 예외가 거의 없는 아주 강력한 의문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음절, 이제 음절 아시죠? 음절 뭐였죠? 우리가 한 번에 발화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였죠.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라고 했어요. 그 음질이 어떻게 구성된다고 했어요? 초성, 음성, 종성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 중에서 음절에서 우리가 이제 초성, 음성, 종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감 있으면 이게 초성, 이게 중성, 이제 그가 종성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종성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제약 조건이 있답니다. 자, 그걸 바로 뭐냐면 이제 음절 구조 제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두세요. 자, 음절 구조 제약인데 음절을 구조를 이제 구성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거야. 특히 이제 아주 강력한 그 조건이 바로 이 종성에서 발휘되는 조건이에요. 자, 무슨 이제 어떤 제약이 있냐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바로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를 7가지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음을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종성에서 발음이 되는 자음이 7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항상 우리가 이제 음운의 변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표준 발음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음운의 변동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서 뒤에 표준 발음법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죠. 왜냐면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표준 발음법 제8항에서 9항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규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음을 7개만 발음을 해요. 우리가 그 음절의 종성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그 하나의 이제 법칙이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국어의 음절에 오게 되면 우리 음절 종성에서는 우리가 자음 어떤 걸 발음을 하냐 7개 어떤 거 바로 기역, 이응,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만 발음을 한다라는 거야. 이것 중에 하나로만 발음이 되더라. 한국어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암기하는 방법 많이 배웠죠. 여러분들 그 중학교나 뭐 이런 데서.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렇게 해서 가느다란 물방울 여기 밑에서 이제 7개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 자, 이렇게 발음이 된다. 이 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이 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머지 뭐 니은이라든가 그대로 니은 발음 되고요. 리을 왔을 때 그대로 리을 발음 되고요. 미음도 미음이 종성이 왔을 때 그대로 미음이 발음이 되고요. 이응이 왔을 때 그대로 종성 이응이 발음이 돼요. 자, 변하는 걸 봤을 때 받침에 기역, 쌍기역, 키역이 왔을 땐 기역으로 그리고 시오, 쌍시오, 지읒, 치읒, 디귿, 히읗, 히읗이 왔을 땐 디귿으로 그리고 비읍과 피읍이 왔을 때 비읍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건 사실상 이제 세 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비읍, 디귿, 기읍 이거 어떤 겁니까? 자, 비읍, 디귿, 기읍 봐보시면 비읍, 디귿, 우리가 기역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이제 파열음에 해당이 되는 소리죠. 자, 근데 파열음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음절에 종성에 오게 되면 자, 파열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폐쇄에다 입을 막았다. 폐쇄됐다가 그러다가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했었죠?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다고 해서 팡 터지는 이제 파열의 단계가 온다고 했죠. 근데 음절의 초성에서는 파열까지 다 가지만 음절의 종성에서는 어디까지만 간다고 했어요? 폐쇄 입이 탁 닫히는 그 단계까지 간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보니까 결국에 이 파열음이 그런 거야. 파열음인 거죠. 파열음이 음절에 어때요? 바로 종성에 왔을 때. 자, 바로 보시면 이런 어, 7개 자음이 바로 왔을 때 음절의 끝에 오게 되면 음절의 종성에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제 파열이 되지 않는 그리고 폐쇄만 딱 되고 입이 딱 닫히는 바로 그 상태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역, 디귿, 비읍 즉 이제 폐쇄음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질의 끝소리 규칙은 우리가 이제 7개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잘 들여다보면은 나머지는 다 거의 그대로 발음이 되고요. 그치? 니은이 왔을 때 니을, 이음, 이응은 그대로 다 발음이 나고요. 보시면 이제 변하는 것은 결국에 요것들인 것이죠. 요것들 변하는 걸 봤을 때 전부 파열음으로 변하는구나. 음절의 종성에 왔을 때 이 파열음은 되기 때문에 전부 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음절의 정성의 위치에 오게 되면 기역, 디귿, 비읍 바로 즉 평폐쇄음으로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음절의 정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발음된다고? 바로 발열 안 되는 바로 폐쇄 입을 딱 맞는 막 입을 딱 막고 있는 상태에서 발음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어가 이제 그렇다라고 했죠. 그래서 음절의 정성에서 불파음, 즉 파열이 되지 않는 똑같은 말로 미파음, 파열이 되지 않는 그런 음만 나타날 수 있다는 한국어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말하자면 폐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폐쇄음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은 역, 디귿, 비읍이 전부 폐쇄음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책에는 평파열음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종성에 7개의 자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따라해서 음절을 발음을 해보면 한 발음했을 때 음절의 종성에서는 자음을 7가지로만 발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에서는 7가지로 발음을 하는 거구나. 근데 잘 들여다보니까 나머지는 다 그대로 발음이 되고요. 결국에 변하는 건 얘네들인 거잖아요. 얘네들 변하는 걸 봤을 때 역, 디귿, 비읍의 파열음으로 변하는데 파열음은 우리 음절의 종성에서 폐쇄되고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평폐쇄음화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이제 체계에 따라서는 또 평파열음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도 하고 또 평파열음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평폐쇄음화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어를 3개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안팎 했을 때 음절에 종성에 왔을 때 변하는 건 뭡니까? 니은은 봐봐 그대로잖아. 얘네들은 다 그대로예요. 자, 쌍기역을 보니까 기역으로 변했죠? 예, 그렇죠. 파열음으로 변했죠? 폐쇄음으로 변했죠? 자, 보시면 바깥 했을 때 역시 이거 어때요? 우리가 바깥 했을 때 디귿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어때요? 디귿 우리가 평폐쇄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죠? 또 입 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피읍으로 발음하지 않죠? 비읍으로 변하죠. 그래서 변하는 걸 봤더니 아하 어때요? 평폐쇄음으로 변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어때요? 음절의 초성, 중성, 종성, 종성 그치? 음절의 끝소리가 뭐야? 종성에서 나타나는 규칙이다. 라고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걸 다시 보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봤을 때 대표음으로 바른다는 거 음절의 종성, 음절의 종성이 음절의 끝소리인 거야. 종성이. 자, 이 음절의 끝소리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몇 개라고요? 7개라고요.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요. 7개만 발음이 되는데 사실상 보니까 니은은 니은 그대로 바른다고. 리을은 리을 그대로. 미음은 미음 그대로. 이응은 이응 그대로 발음이 되고 사실상 변신하는 것은 바로 기역, 쌍기역, 키읔에 해당되는 거 기역으로 변신. 그리고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디귿, 히읗, 히읗에 해당되는 것이 디귿으로 변신. 그리고 이읍과 히읗이 이읍으로 변신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절의 정성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그리고 음절의 정성에서는 다 폐쇄되기 때문에 평폐쇄음화. 근데 또 다른 책에 따라서는 평파열음화라고도 얘기를 하더구나 하고 하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발음이 안 되네요. 자, 하더구나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바로 이제 음절의 끝소리, 바로 종성에서 그러면 어떤 때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냐, 7개로 변하는 것이냐, 봤을 때 이제 3가지의 환경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 가지 있는데 어떻게 있냐, 처음에 보시면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을 때, 그러니까 진짜 어말에 놓치는 경우야. 그러니까 진짜 종성의, 음절의 종성에 자기 혼자 달랑 있을 경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음절의 끝소리 어때요? 옷 했을 때 우리가 시옷 그대로 발음 안 하죠. 이것으로 변하죠. 그렇지. 오호이 파열음으로 변했네요. 폐쇄음으로 변했네요. 그렇죠? 또 그리고 입 이랬을 때 피읍으로 하지 않고 비읍으로 변했죠. 우리가 폐쇄음으로 변했네요. 그렇죠? 혼자 단독으로 있을 때 종성에서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 볼까요?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자음 앞에서. 형태소는 어차피 뒤에 이제 단어를 할 때 이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뒤에 자음이 왔을 때. 그러니까 뒤에 자음에서 옥화 했을 때 기역이라는 자음이 왔죠. 디귿이라는 자음이 오니까 앞에 시옷은 어때? 디귿으로 변했죠. 자, 그리고 입도 했을 때 뒤에 어때요? 자음이 왔죠. 그럼 앞에 있는 피읍은 비읍으로 변했죠. 이런 경우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요. 아까 자음 앞에서는 이제 무조건 요 자음 기역이나 디귿이 왔을 경우에는 얘가 변신해가지고, 얘가 폐쇄음으로 딱 바뀌지만은, 우리가 이제 형태소, 바로 모음이 왔을 경우에는 2가지로 나뉘게 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모음으로 왔는데, 바로 실질 형태소가 왔을 경우예요. 자, 실질 라고 하는 것은 뒤에 실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단어가 오는 경우에 뜻이 있는 모음이 오는 경우죠. 보시면 옷
안 했을 때 안이라고 하는 모음 봐봐. 이응으로 이응 아 해서 아로 시작하는 것이죠. 아로 시작하는 모음이 왔는데 어때요? 얘 뜻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인사이드라는 뜻이 있잖아요. 아니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때? 요 앞에 게 변신을 한다고요. 이 앞에 변신을 하는 거야. 그럼 디귿으로 변신했죠? 근데 우리가 옷, 안 이렇게 발음합니까? 아니죠. 오단 이렇게 이어서 발음을 하죠. 이렇게 이어서 발음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연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요 단어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에요. 그 경우에는 자, 실질적인 의미가 딱 있다. 라고 본다면 앞에 실질 상태소가 이렇게 오게 되면 내가 1차적으로 이렇게 음절이 서로 끊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절이 딱 끊긴다. 끊기면 어때요? 내가 스스로 밑에 게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신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말이에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1차적으로 음절이 분단돼서 선행되는 단어의 발음의 종성에 놓이게 되더라.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기 때문에 잘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여기에서 우리 음절이 혼자만 단독으로 있는 느낌이 되는 거야. 그 경우에 어때? 이렇게 변신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변신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왔죠. 자, 왔는데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어서 발음하죠. 오단은 오다네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어져서 그 다음 발음하는 연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연음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 연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연음이 이제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일단 연음이라는 것을 음이 연달아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할 때 두 개의 이제 뜻이 있는 단어가 서로 이제 결합을 할 때, 자, 앞 형태소의 종성이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현상을 연음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밥이 했을 때 우리가 발음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밥이 이렇게 하죠. 비읍이 어디로 여기로 연결해서 음이 가죠. 이것을 연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볼까? 높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발음 어떻게 높 발음하죠. 높이다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 자 그럼 이 피읍이 어때? 뒤에 걸 연결해서 음이 갔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연음이라고 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국어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발음을 한 연음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 뒤에 오는 형태소라고 있죠? 뒤에 오는 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때요? 바로 형식 형태소일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형식 형태소. 아까 실질 형태소는 뭐라 그랬어요? 실질적인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아니라고 할 때, 안 했을 때, 인사이드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형식 형태소는 그것보다는 뜻이 없는, 상대적으로 뜻이 없는 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여기 딱 봤을 때 옷, 안 이랬죠? 저 옷, 자, 안 했을 때 이 안은 어때요? 의미가 있죠. 그럼 이거 보시면 옷, 이 이렇게 했을 때 옷이 어쨌다 이렇게 우리 말할 때 보시면 아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는 안에 비해서 인사이드라고 딱 있는 얘에 비해서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자, 이런 걸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게 바로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뭐 이건 나중에 할 거지만 어쨌든 의미가 없다. 그 얘기는 이제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문법적인 의미가 강한 경우. 보시면 어떤 경우가 그러냐? 조사나 어미나 접사일 경우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뒤에 이제 단어 공부할 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의미가 아까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이어서 발음을 하더라. 보시면 밥이 했을 때 아까 파반 한 것보다 어때요? 얘는 이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연결해들어 이렇게 연결 그치? 근데 높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얘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높이 연결해서 연음이 되더라. 자, 했을 때 우리가 발음을 해보시면 이 두 개가 왔을 경우에는 맨 뒤에 것만 연결이 연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했을 때 은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얘 의미 있어 없어요? 없더라 형식 형태소더라. 그럴 경우에는 젊은 했을 때 뒤에 것만 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발음을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름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음이 이어져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운이 변하거나 뭐 이런 건 없죠. 우리가 뭐 비읍이 피읍이 되거나 뭐 기읍이 키읔이 되거나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운 변동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봄이라고 했을 때 초성에 우리가 이는 음가가 없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했을 때 요 이모, 모음만 뒤에 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이제 음원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비읍, 바로 오, 미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응을 그러니까 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왜 아까 음절의 끝소리를 규칙했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이 앞에 게 변실,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변실 다음에 연음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하지만 봐봐, 여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 얘는 실질이고 얘가 형식 형태소 뜻이 없는 거, 얘에 비해서 뜻이 없는 거 오시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얘가 변신해야 안 해. 변신 안 해요. 그렇죠? 그대로 시옷이 가더라. 그대로 연음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게 왔을 경우엔 얘가 변신을 하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없는 어, 단어가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얘가 그대로 이어서 발음이 되더라. 결국에 우리가 어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음이 일어나지 않고 또 연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더라. 왜냐면 얘는 실질 형태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사가 올 때만 되는 것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을 때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는 환경에서 자 반드시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실질 형태사가 올 때는 한번 딱 끊어진다라는 거야. 한번 딱 끊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앞에 게 변신을 하지만 뒤에 게 뜻이 없는 이 같은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그대로 이어져서 그대로 연음돼서 오시라고 발음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니피 했을 때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일어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 니은 첨가라든가 이제 비음화를 배우게 되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임잎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시면 임잎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보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네요. 얘 실질적 형식의 입 뜻이 있죠. 이파리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앞에 게 변신해야겠네. 그래서 비음으로 변신했네요. 이게 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입에 비해서 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거는 뭐예요? 바로 형식, 형태소죠. 그럼 어때요? 그대로 연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피읍이 그대로 연음이 된 것이구나.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음을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해보시면 임니피라고 했을 때 이 모음이 없을 경우에는 니은이 첨가되고 이 니은이 비음이기 때문에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는 미음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뒤에서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의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은 세 가지가 있고요.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을 때, 단독으로 있을 때 변신하고요. 뒤에 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자음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바로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끊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요? 또 우리가 우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왔을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모음 형태소가 왔을 경우에는 잘려졌다고 보기 때문에 변신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모음이 아니고 우리가 모음인데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뭔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경우에는 한번 단절해서 변신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는 연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체 현상 중에서 그 다음 이제 된소리 대기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말 그대로 우리가 교체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A라고 하는 음운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 B라는 음운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교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된소리 대기는 뭘로 바뀌는 거겠어요? 이름 딱 써 있듯이 바로 된소리가 아닌 것이 이제 된소리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된소리 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음체계에서 된 소리는 어떤 소리였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자음체계에서 된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사소리와 다르게 된 소리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긴장된 상태에서 나오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의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줄 때 하는 그 소리가 바로 이제 우리가 된 소리였어요. 그래서 성대에 이제 긴장이 강하게 가는 이제 그런 소리가 된 소리였죠. 그래서 쌍기역이라든가 쌍디귿, 쌍디읍, 그리고 쌍시오, 쌍지읒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된 소리였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건데요. 된소리 대기는 우리가 어때요? 쌍기역 이렇게 써 있다고 해도 기역 플러스 기역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음소였었어요. 우리가 이제 자음 체계표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된소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합친 게 아니다. 이거 하나의 음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뭐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역시 뭐라고? 바로 이 하나의 비읍이라는 음운이 바로 쌍비읍이라는 하나의 음으로 바뀐 거다. 알겠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기역 플러스 기역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고요. 그 하나의 음운이기 때문에 따라서 된소리 대기는 이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기역이 발음에서 쌍기역으로 발음이 난다면 요것이 요걸로 바뀐 거다. 요걸로 교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교체 현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음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된소리 대기는 우리가 이제 된소리라고도 하고 또 경음이라고도 하죠. 이건 한자예요. 경자는 이제 단단할 경자고요. 음은 이제 소리 음자죠. 그래서 단단한 소리라는 거예요. 성대를 꽉 힘을 주고 우리가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된소리 대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여러 가지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역시 이제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다 이제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뭐든 그렇듯이 이렇게 뒤에 현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일단 된소리 대기는 뭐가 된다고? 된소리로 바뀌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보는 게 뭐예요? 바로 요거를 보겠죠. 요거 보고 이게 무슨 의문 현상인지 알고 나서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국밥 발음해놓고 이제 발음을 해보니 국밥으로 발음이 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바뀌었나요? 다 똑같죠. 다 똑같고 이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요거 하나 바뀌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바뀌었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역시 감고 봤을 때 다른 거 다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다? 요것이 요걸로 된 소리로 바뀌었구나. 알 수가 있죠. 또 갈등에서 이 디귿이 라고 하는 이제 된소리로 바뀌었구나. 여기서도 뭐가 바뀌었어요? 보시면 다 똑같고 역시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었구나.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된소리로 바뀌었구나. 된소리에 관련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디테일한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얘를 보고 바뀐 게 바로 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구나. 어쨌든 결과가 된소리로 바뀌었구나. 결과가 된소리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된소리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된소리 대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 있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이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환경이 이렇게 된대. 그 다음에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대. 여기에서 이렇게 된대.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처음에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게 된소리 대기라는 거구나. 그럼 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환경은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가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제 평민 예사소리, 기읍,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어때? 된소리, 즉 경음이라고 했었죠? 네, 된소리인 경음이 쌍기읍, 쌍디귿, 쌍비읍, 쌍시오, 쌍지읒으로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교체 현상이다. 이게 체인지, 이것이 옷으로 뿅, 이것이 이것으로 뿅 이렇게 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 현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과만 봤을 때 국밥 했을 때 어때요? 비읍이 쌍비읍으로 변했죠? 그리고 안파 했을 때 이것이 쌍으로 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변한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전했을 때 다른 거 지읒이 쌍지읒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그쵸?
그다음 놀 때라고 했을 때, 아, 디귿이 쌍디귿으로 변했구나. 자, 어떻게? 결과적으로 전부 다 대인소리로 변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인소리 내기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환경은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죠.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는 항상 이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울론적인 환경만 충족이 되면 항상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바로 무엇이냐? 음절의 끝소리가 뒤에 앞에 요 있죠? 음절의 끝소리가 기읍, 디귿, 그리고 비읍, 비에서 결국에 이게 뭐예요? 평파열음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이제 폐쇄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평폐쇄음 뒤에서 어쨌든 평파열음이든 뭐 평폐쇄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게 폐쇄음이라는 거. 이 뒤에서 어떤다고? 그 뒤에 오는 요 예사소리 비읍, 디귿, 비읍, 시읒이 된 소리로 변하는 현상이고요. 이건 예외가 없이 가장 어, 그 대표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단어의 종류나 이제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의문론적인 환경, 반드시 의문론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뭐였어요? 우리가 기응, 니은, 디귿, 리을, 뭐 아여, 오유, 여 이렇게 자음모음의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이렇게 음절이 끝소리가 이제 폐쇄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예사소리가 올 때. 라고 하는 있죠. 기읍과 비읍이라는 그 의문론적인 이런 거 환경. 앞에 이제 평파음이 오고, 그러니까 폐쇄음이 오고, 그 다음에 뒤에 평음이 온다라는 이 의문론적인 환경만 충족이 되면은 이게 단어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이건 항상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된소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보시자면, 딴 거는 금방 아시겠죠? 앞에가 이제 평파율음일 경우에 이제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된소리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겹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겹자음이 오는 경우, 이게 발음이 결과적으로 넓고라고 이렇게 발음이 나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인가라고 봤을 때, 자, 넓고 했을 때, 요 뒤에 있는 요 평파음 뒤에서 우리가 뭐라고? 평파음 뒤에서 대소리로 변하는 거잖아요. 평음이. 그러니까 비읍이라는 이 평파음 뒤에서 어때요? 기읍이 요 영향을 받아서 요것이 된소리로 먼저 변한다. 자,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겹자음 있죠? 두 개의 자음 중에서 하나가 탈락. 이건 이제 뒤에 이제 탈락, 자음근 단수나 부분에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것 중에서 요것이 탈락이, 비읍이 탈락이, 비읍이 탈락이 된 것이죠. 요거에게 평파이름 뒤에서 뒤에 경음화가 일어나고 이 평파이름이 바로 탈락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넓고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제 이런 순서로 일어나는구나라는 거 겹자음인 경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겹자음인 경우에는 이어오는 다음에 이어오는 평파음에 의해서 된소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탈락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이 있어요. 용언의 어간말,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용언 어간에 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그 통사론 부분을 할 때, 이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봉사, 뭐, 형용사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좀 할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용언이라는 것은 이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감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원래 형태는 뭐예요? 머리를 감다가 되겠죠? 자, 머리를 감다가 머리를 감고 머리를 감으니 머리를 감아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변화가 이루어지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용언이라고 해요. 그중에서 변하지 않는 이 앞부분 있죠? 이것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어간 했을 때 이제 간자는 우리가 줄기 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줄기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이렇게 활용이 점점 이렇게 뻗어나간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이 점점 뻗어나가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미가 바로 꼬리 미자거든요. 그래서 꼬리잖아, 꼬리. 그렇지? 그래, 꼬리기 때문에 말의 꼬리. 그러니까 해가지고 말의 꼬리. 그리고 말의 줄기라는 뜻에서 뒤에 이제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것들을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용어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동사와 형용사가 이렇게 활용을 할 때 일어나는 거랍니다. 결국은 용어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활용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활용을 하는 말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이냐? 용언, 어감, 말, 니은, 이음 뒤에서 그렇구나. 앞에 걸 보니까 용언, 어감, 말, 감다, 감으니, 감아서 변하죠? 이거의 뒤에 이음. 그치? 안고, 안아서, 안으니, 요 앞에 이음. 그치? 남고, 남으니, 남아서라고 해서 변하는 앞에 니은. 그렇구나. 이 옴지 역시 아까 뭐겠어요? 이것도 제 밑에 자음군이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탈락을 하게 돼서 이것도 앞에 게 뭐만 남게 되냐라고 한다면 미음이 이제 남게 되겠죠. 앞에 리을이 탈락을 해서 뒤에 이제 탈락 부분에서 이제 자음군 단순화를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미음 앞에 있는 이 미음 환경 때문에 뒤에 있는 어때요? 어미의 첫소리 뒤에 있는 이 어미의 첫소리들이 어떻게 변한다고? 바로 기읍, 디귿, 시읒, 지읒이 맨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의 초점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언의 어감말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체언 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체언은 어떤 이제 명사나 이제 대명사나 그 수사 이렇게 이제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같이 감고, 감으니, 감아서처럼 활용하지 않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신도라고 적어놨죠? 이 신이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신는 요 신발을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 신도, 신도, 신고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이 신은 어때요? 활용하지 않죠. 뭐 신으니, 신어서, 신다. 이거 아니잖아요. 동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은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건 책 중에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바로 이제 명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명사인 경우는 어때요? 명사의 맨 끝에 이렇게 지금 뭐가 왔는데 아까 위하고 동일하게 니은이 왔는데 자, 된소리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신도 신고 가는구나 했을 때 우리가 신고 가는구나 이렇게 발음한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체온이 왔을 때 앞에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체언이 왔을 때 뒤에 어때요? 이게 니은, 미음이 아무리 앞에 붙어도 체언이라고 한다면 용언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다고요?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또 환경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뭐예요? 니은, 미음, 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용언 어간이지만 니은, 미음이 아니면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바로 안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밭을 갈다라고 했을 때 방금 선생님이 발음을 했지만 이거 발음해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갈다 이렇게 밭을 갈다 이렇게 얘기하니 아니 밭을 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때요? 된소리로 변하지 않았죠. 그게 뭐예요? 갈다, 가르니, 가라서처럼 이거는 활용을 하는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 용언 어간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된 겁니까? 바로 요 앞에가 니은, 미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니을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다고? 역시 된소리 대기는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는 바로 용언 어간 말에서만 일어난다. 체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용언 어간 말에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난다. 그 얘기는 용언 어간이라고 하더라도 니은 미음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환경이 뭐냐? 자, 바로 리을 뒤에서 아까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자, 2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체크를 해보시면 자, 파생 전미사하고 결합할 때도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자, 파생 전미사는 우리가 뒤에 붙어서 이제 품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줄넘기인데 이것도 잘못 썼네. 줄넘기예요. 줄을 넘는데 졸넘기로 적혀있네. 자, 줄을 넘는데 자, 우리가 줄 넘기 했을 때 줄을 넘는다. 라는 이제 그 용언이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기라는 게 붙어서 파생 전미사거든요. 기라는 걸 붙어서 줄 넘기. 그러니까 줄 넘다에서 플러스 기가 붙어서 어때요? 명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이렇게 기가 붙었는데 그 경우에는 앞에가 니은이 있어도 어때요? 역시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줄넘기 이렇게 우리가 파생 전미사가 결합을 할 때도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있는데
전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대신 일어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안기다, 신기다, 감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안기다 이거 뭐 피동이겠죠? 피동인 바로 뭐가 붙은 겁니까? 안다에다가 이제 기라고 하는 이제 피동 전미사가 붙은 것이죠. 역시 피동 사동 뭐 파생 전미사 이런 거는 전부 다 뒤에 어차피 우리 형태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다 했을 때도 무엇을 신기다라고 하는 전미사. 그리고 감다 해서 감기다 머리를 감기다라고 하는 또 전미사. 이렇게 피동 전미사, 뭐 사동 전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또 일어나지 않아요. 용언이고요. 그리고 앞에 니은 미음이 왔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피동이나 사동의 전미사. 그러니까 피동을 만들어주거나 사동을 만들어주는 경우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대 국어에서 현재 일어나는 공시적인 거라고 했죠. 현재 일어나는 의문 현상은 이런 공시적인 결합 과정에 의해서 결합된 게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고? 바로 한 단어 이렇게 한 범위로 보는 거예요. 자, 있죠? 안기 이거에다가 이제 플러스 그다음 다 이렇게 붙었다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단위다. 그래서 안기 플러스 다인 것이다. 신기 플러스 다인 것이다. 감기 플러스 다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통시적이라고 했죠. 과거부터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얘랑 딱 결합. 신과 기가 결합, 뭐 감과 기가 결합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기가 그냥 하나의 단어고 신기가 하나의 단위고 또 감기가 하나의 단위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이런 하나의 단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경우에는 또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경우에는 또 안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개는 굉장히 이제 좀 고난이도의 느낌이고, 이제 아까 여기 말했던 영어 어감과 이 니은, 미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 다음 보시면 바로 한자어 리을 뒤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그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보시면 한자어 리을 뒤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는 거야? 한자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리을 뒤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한자를 그래서 써놨잖아요. 그래서 갈등, 일시, 그렇죠? 일시 그리고 발전 이렇게. 자, 이렇게 한자어에 있는 리을 뒤에서 그리고 일 뒤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어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한 단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갈등, 일시, 발전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변화하는 것을 봤을 때 모든 예사 소리가 다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발등, 일시, 발전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골수, 뭐 물질, 발달, 뭐 이렇게 일생, 뭐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뒤에 오는 게 뭐라고? 바로 디귿, 시옷, 지읒, 인 경우에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디귿, 그리고 시옷, 지옷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디귿과 시옷은 이제 잇몸소리, 치조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지읒 같은 경우에는 경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어느 부분에서 일어났나요? 바로 여기 치조하고 바로 센 이천자 경국에 여기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구조에서 봤을 때 중앙지에 있는 게 발음 나는 여기가 바로 된소리로 변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중앙부에 바로 요 디귿, 지읒이 있잖아요. 지읒이 있잖아요. 이 중앙부에 있는 게 오면 이런 경우에 한자어에서 바로 이렇게 어때요? 발음이 뒤로 된소리로 나는 거구나. 구강에 이제 중앙부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자음이다라고 해서 중자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자음인 경우에 된소리로 바뀌는 거구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아까 중자음이 아닌 경우 있죠? 중자음이 아닌 경우 양순음이나 영국의 기역. 그러니까 양순음이나 영국의 여기 양순음이니까 비읍 같은 거. 그리고 여기 기역이 오는 거. 요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더라고요. 자, 이거는 어때요? 양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두리 있는 자음이다 라고 해서 변자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오는 중자음인 경우에 일어나더라. 한자어에서 리을 뒤에서 된소리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한자어고 그렇구나. 그리고 리을이 있는데 그리고 한 단어인데 그렇지?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결빙, 설복, 발각, 불구라고 발음하지. 결빙, 설복, 발각, 불구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구강의 중앙부에 있는 바로 디귿, 지읒, 지읒이 오는 경우에 한 단어고 한자어 바로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발음이 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이제 관형사형 어미 이제 하고 리을 뒤에서 우리가 발음이 되는데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을 때 관형사는 뭘 꾸며주는 거예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게 우리가 이제 관형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한다는 것은 원래 이제 동사나 형용사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밀 때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수식할 수 있도록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할 수 있도록 자, 그때 이제 을이 있는데 바로 이 을 뒤에서 우리가 된소리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보시면 갈길 했을 때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거 체언이죠. 그렇지 명사죠. 내가 길은 길인데 어떤 길? 갈길하는 거야. 내가 갈길. 그러니까 간다라는 게 길을 수식하고 있죠. 근데 원래 가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근데 얘를 가다 하고 길 할 수는 없으니까 가다가 길을 수식하기 위해서 뭘 붙인 거예요? 바로 이 의존 명사 바로 여기 이거 하고 리을 있죠? 여기다 리을을 붙이게 된 것이죠. 붙여서 우리가 어때요? 여기다가 붙여서 여기다 붙여서 갈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도 놀다 이잖아요. 놀다에다가 우리가 놀 때 하고 싶어서 놀다에다가 놀 때를 하고 싶어서 놀다라고 하는 이제 어간에다가 용언의 어간에다가 뭘 붙인 겁니까? 바로 역시 리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은 이제 어간의 리을이 탈락을 한 것이고 요 리을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갈길, 역시 그렇게 변했죠. 그렇죠? 하다인데 역시 리을이 붙었고 만나다 인데 리을이 붙어서 뒤에 사람을 꾸민 거예요. 만날 사람 그렇죠? 자, 살다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관형사 어미 리을이 붙고 앞에 어간에 있었던 밑에 리을은 탈락이 되고 그래서 살찌 했을 때 역시 지읒이 이읒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우리가 어때요? 기읒, 디귿, 이읒, 시오, 지읒이 된 소리로 발음이 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앞에 음절의 끝소리 바로 평파열음 뒤에서 우리가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변화하는 것은 일어나는 거의 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지만 이 경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없다. 라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관형사형 어미하고 어휘 형태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질 형태소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붙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때요? 중간에 쉬는 타이밍이 들어가서 휴지라고 해서 쉬는 타이밍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된소리 대기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일 갈 사람 이 경우에는 일어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음식이 넘친다고 할 사람이 없네.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때요? 앞에 리을이 있지만 여기 뒤에 사람이 붙으면 이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 갈 사람 했을 때는 이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의 단위로 이제 발음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저거를 어디로 갈 사람이 없네. 어디로 가자고 할 사람이 없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를 따로 그리고 사람들이를 따로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단위로 봤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제 쉼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이걸 딱 봤을 때, 관형사형 어미하고 뒤에 붙는 이 체언이 아주 긴 관계일 때 잘 일어나는 거구나. 훨씬 잘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할 사람처럼 이렇게 한 단위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어때요? 좀 긴밀한 관계일 때.
이거 여기 보시면 갈 사람처럼 할 사람들이처럼 이렇게 다른 단위로 일으키게 되면 두 개가 서로 긴밀하지 않은 것이죠. 좀 더 이렇게 가깝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 봤을 때 관형사형 어미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체어는 뭡니까? 바로 의존명사가 되겠죠. 역시 이것도 뒤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의존명사가 올 경우에 아 일어나는 거라. 의존명사가 올 경우에 잘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갈길 놀때 만난 사람 이렇게 있지만 관형사형 어미 뒤에 의존명사가 올 때 두 개가 아주 긴밀한 관계일 때 훨씬 잘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존명사가 뒤에 올 때 관형사형 뒤에 태연이 의존명사일 때 가장 이제 활발하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합성명사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라고 해서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랑 이제 종종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을 어차피 이제 뒤에서 또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래도 또 조금 그래도 나왔으니까 보자면 사이소리 현상은 우리가 이제 명사하고 명사가 결합했을 때 앞에 거 명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했을 때 우리 어때요? 명사 두 개가 합친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합성 명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합성 명사를 만들 때 일어나는 이제 의문 현상 을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명사와 명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문 현상이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죠. 이때 뭐가 있냐면 바로 경음화, 바로 된소리 대기. 명사와 결합해서 합성명사가 될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고 사이소리 현상에는 경음화 현상도 있고 그리고 니은 첨가 현상도 있더라. 여기서 이제 경음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익성 현상은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명사와 명사 결합해서 합성사를 이룰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사익소리 현상 중 하나에 우리가 된소리 대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더 큰 범위에서의 우리가 된소리 대기는 어때요? 반드시 합성명사일 때 일어나는 건 아니죠. 국밥은 뭐 국하고 밥이 합쳐져서 합성명사라고 할 수 있지만 감고 같은 경우에는 감이라는 뭐 명사, 고라는 명사가 합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된소리 대기는 이러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대체적인 현상인 것이고 이 중에서 방금 어때요? 이렇게 합성명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익소리 현상 중 하나 우리가 또 된소리 대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바로 사익소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는 바로 뒤에 오는 명사의 첫 자음을 된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들하고 하는 명사와 쥐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서 들쥐, 그치? 이것도 어때요? 봄이라고 하는 명사와 바람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서 봄바람 합성명사. 자, 물이라고 하는 명사와 고기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서 합성명사. 이렇게 올 때 어때요? 들하고 쥐 사이에서 된소리. 그쵸? 자, 봄바람 했을 때 역시 여기 사이에서. 그쵸? 물고기 했을 때 요 사이에서 시작해요. 이렇게 변하는. 이런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된소리 대기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된소리 대기는 바로 이제 사이소리 현상 중 종으로서의 된소리 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익성 현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항상 반드시 꼭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합성 명사를 이루는 두 구성 요소가 서로 대등한 자격을 가질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논바 됐을 때 논하고 밭 같은 경우에는 논하고 밭이 뭔가 이렇게 우위가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된소리 되게 일어나지 않는구나. 또 비하고 바람이 합쳐졌을 때 어때요? 비나 바람이나 그렇지? 서로 우위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뭐 안 일어나는 거구나. 손, 발 했을 때 손이든 발이든 서로 대등한 자격이죠? 이런 경우에는 또 어때요? 바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나 이렇구나. 사회소리 현상은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의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런 현상이 이제 사회소리 현상이구나.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사회소리 현상은 이제 두 명사가 만나서 합성 명사를 이룰 때 그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는 바로 이제 경음악, 된소리 대기도 있고 니은 첨가도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된소리 대기와 좀 다르게 사이소리 현상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대기는 반드시 명사와 명사 합쳐진 합성명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냥 된소리 대기는 어때요? 그렇게 합성명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때요?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한자 내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 네, 이렇게 우리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또 보자면 우리가 이제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명사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특수한 의미 관계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된소리 대기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합성명사를 이룰 때 두 명사가 서로 이제 자격 조건이 논밭이나 손발처럼 대등한 경우에 별로 두 사이에 우열이 없을 때는 된소리 대기가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지만 어때요? 이제 특수한 의미 관계가 있으면 또 된소리 대기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얘가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A라고 하는 명사와 B라는 명사가 합쳐졌을 때 앞에 A라는 명사가 이제 B라는 명사에 대해서 시간을 나타내든지 장소를 나타내든지 용도를 나타내든지 기원을 나타내든지 소유주를 나타내면 어때요? 바로 된소리 대기, 사회소리 현상 중 된소리 대기가 잘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봄하고 비 이렇게 했을 때 봄 명사죠, 비 명사죠 합쳐졌어요. 근데 봄이라는 것은 이제 비에게 어때요?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비는 비인데 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시간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소리되기 일어나더라. 라는 거야. 역시 물하고 이제 고기를 합쳤을 때, 자, 물고기는 어때요? 이제 고기 입장에서 물은 자기가 서식하는 장소죠. 아까 장소죠. 이런 경우에는 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더라. 땀구멍 같은 경우에 역시 구멍 입장에서 이제 땀은 이제 용도가 되겠죠. 그래서 용도를 나타낼 때 이런 경우에 땀구멍 이렇게 된소리 대기 일어나더라. 네, 밀가루 했을 때 가루 입장에서 밀은 이제 가루의 기원이 되겠죠.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어때요? 밀가루 이렇게 또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사이소리 현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의 특징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니은 첨가 현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뒤에 어차피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냥 간단히 그래도 좀 보자면 니은 첨가가 된다는 거야. 명사가 결합해서 합성명사를 이룰 때 바로 니은 첨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니은이 첨가되기도 한다는 거야. 보시면 호하고 날을 합쳤을 때 우리가 발음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콧날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래서 콧날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호하고 날 합쳐져 보니까 니은이 어때요? 첨가가 되더라. 둘 사이에서 호하고 나를 명사이죠. 합성명사 이루어질 때 가운데 니은이 첨가되기도 하더라. 우리가 이하고 몸을 합쳐서 발음해 보시면 어떻게 발음합니까? 잇몸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렇구나. 또 이렇게 합성명사가 합쳐질 때 이렇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구나. 네, 이 환경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제 첨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백인이 됐을 때 역시 어때요? 백인이 발음을 해보시니까 이것이 원래 이 시읒은 우리가 뭐겠어요? 바로 평파열음으로 바뀌면 디귿으로 바뀌겠죠? 자, 이것이 어때요? 뒤에 뭐가 합쳐진 거야? 이 니은이 첨가가 된 것이다. 이 니은이 첨가가 돼서 앞에 게 이것이 니은이 비음이기 때문에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니은으로 바뀌고 그래서 백인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니은이 첨가가 되더라. 뒷읒 했을 때 역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뒷읒 이렇게 니은이 첨가가 되더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이소리 현상이 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명사 결합해서 합성을 이룰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니은 첨가나 니은 첨가가 일어나기도 하더라라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된소리 대기를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된소리 대기의 여러 가지 이렇게 현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특징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두고 여기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또 된소리 대기 그냥 크게 봤을 때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사이소리에서 우리가 어때요? 사이소리에서 이렇게 된소리 대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까지가 있구나. 이렇게 추가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 사이소리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대등한 자격이 있을 경우엔 안 일어나더라. 그런데 특수한 의미 관계, 아까 시간, 장소, 용도, 기원, 소유주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일어나더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약간 그런 약간 수의적인 의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소리 현상과 관련해서 한글 맞춤법을 본다면 보시면 약간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합성명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회소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명사와 명사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 명사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야 된다는 순 우리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순 우리말이든지 얘 하나만이라도 우리말이든지 얘 하나만이라도 우리말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그러니까 요게 두 개다 이제 우리말로 된 합성어고 앞에 이렇게 모음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 어때요? 아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하는 된소리 되기가 있다라고 했죠? 고리째 이렇게 기빠 무슨 나루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보시면 우리가 발음은 이제 고리째, 기빠, 나룻배 이렇게 발음이 나잖아요. 요게 변하잖아요. 근데 이게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룻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플러스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음을 해보시면 나룻배라고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앞에가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뭘 붙여준다는 거야? 바로 여기 보시면 합성명사의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고 그러니까 얘가 고유어일 수도 있고 얘가 고유어일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고유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가 이렇게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사이소리 중간에서 얘가 된소리를 병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기에 뭘 해준다? 바로 사이시옷을 표기를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시옷을 여기다 이렇게 표기로 넣어준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밑에를 보시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역시 우리말 플러스 이렇게 된 경우에 앞말이 또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또 된소리고 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도 어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이렇게 사이시옷을 우리가 표기를 해줘요. 왜냐면 귀빵, 머리빵, 대병 이렇게 발음이 나니까 된소리로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시옷을 붙이는데 이거 이 사이에서 붙이는 시옷이다라고 해서 이제 표기로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도 일어나는데요. 이건 이제 독특한 예외의 경우인 거예요. 아까 고유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 예외로 얘는 우리가 이제 발음을 이렇게 하니까 예외로 이 밑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한자어만 우리가 사이소리로 이렇게 발음이 되고 사이시옷을 표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암기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정하는 것을 퇴고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고의 수를 세 차례 바꿨다. 그러니까 내가 수정을 세 번이나 했다. 이렇게. 그래서 퇴고 있죠? 이제 고 여기 있죠? 고 퇴고 회 이제 횟수 여기 회 수 여기 수 있죠? 수 세 차례 했을 때 세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차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태고의 수를 세 차례가 들어가는 한자어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이시옷을 표기를 해주더라.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이제 한자어에서는 우리가 사이시옷을 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하느라 굉장히 수고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죠. 이왕이면은 간략하게 된 것보다 여러 이제 개론서나 문법 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공부를 해두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은 들었을 때 뭔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역시 어때요? 계속 반복해서 보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 틀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된소리 대기, 그리고 된소리 대기에서 뭐였어요? 바로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 현상까지 같이 공부를 추가로 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한 거예요. 이 이상 자세하게는 아마 없을걸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정리를 해두시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정리를 해두시고 또 문제로 여러분들이 풀면서 또 다시 다져가 가면서 하시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분명히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기초를 한번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수능 문제 있죠? 수능 기출 풀면서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모르겠으면 또 다시 개념
이론을 다시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또 수능 기출로 또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금방 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고등학생이 아닌 학생들 경우에도 일반 이제 수험생인 경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개론서를 참고해서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역시 비음하고 유음하고 국외음화를 할 건데요. 비음화에서도 역시 또 리을의 니은 대기라고 하는 또 그런 비음화 현상이 있죠. 유음화에서도 어때요? 순행적 유음화하고 역행적 유음화 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까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역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일단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음절의 뜻소리 규칙과 제소리 얘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체 영상 중 하나인 또 역시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